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낙찰을 응원하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 점수 부족 시에 투찰률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찰을 하고 개찰 결과 1순위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낙찰 딴딴 계약으로 이어질까요? 아니죠. 바로 적격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이 적격심사 점수 기준을 통과해야 낙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적격심사 평가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행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입니다. 그리고 수행능력 평가는 다시 시공경험과 경영상태로 나뉩니다. 이 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낙찰 적격 점수 기준 이상이 돼야 최종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찰 업무를 보는 분들께서는 공고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적격심사 점수 계산을 해보고 우리 업체가 이 공고에 참여했을 때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투찰 전에 미리 하셔야 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보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투찰률, 즉 입찰 가격 점수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설명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자체의 적격심사 기준 별표 4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자체의 별표 4번은 수행능력평가 30점, 그리고 입찰가격평가 70점, 100점입니다. 만약에 A 업체가 있고 B 업체가 있는데 이 A 업체는 시공경험평가와 경영상태평가가 모두 15점, 15점으로 만점이라고 하고요. B 업체는 시공 경험은 만점인데 경영 상태 평가에서 1점이 모자라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A 업체는 시공경험평가와 경영상태평가를 더해서 30점 만점인데요. 이때 필요한 입찰가격 점수는요. 낙찰 적격 점수 기준 95점에서 15점, 15점, 총 30점을 뺀 65점이 됩니다. 즉, 필요한 입찰가격 점수를 구하려면 낙찰 적격 점수에서 시공경험평가와 경영상태의 값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B업체는 어떨까요? 그쵸? A업체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95점에서 15점 더하기 14점이 29점을 빼는 거죠. 그럼 66점이 나오겠죠? B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영상태평가에서 1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완된 투찰률로 66점을 맞춰서 구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자체 별표 4번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제가 화면에 적어놓은 바로 이건데요. 여기에 저희가 아까 입찰가격 점수로 몇 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66점입니다. 66을 놓고 산식을 푸시면 돼요. 이때 예정가격 마이너스 A분의 입찰가격 마이너스 A를 X로 한번 치환해 놓고 계산을 하면 투찰률은 86.995%가 나옵니다. 그런데 입찰 업무하랴 다른 업무하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매번 보완된 투찰률을 구하기 번거롭고 어려우시잖아요. 저희 전자입찰교육원에서 입찰가격 점수별 보완된 투찰률에 대한 파일을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 파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파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된 투철률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일을 열면 이렇게 점수별로 시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려는 공고의 적격심사 점수 기준에 나와 있는 입찰 가격 배점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예시로 든 공고의 입찰 가격 점수 배점은 70점이기 때문에 70점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점 모자라서 입찰 가격 점수에서 1점을 보완하여 66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필요한 점수에서 66점을 찾으면 되겠죠? 쭉쭉 내리면 필요한 점수 66점에 투철률 86.995%가 보이네요. 입찰 가격 배점이 80점이고 낙찰 적격 점수가 95점이라고 해볼까요? 수행능력평가에서 0.5점이 부족한 19.5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필요한 입찰 가격 점수는 95점에서 19.5점을 뺀 75.5점입니다. 해당 엑셀 파일에서 80점 시트를 찾은 뒤에 쭉 내려서 필요한 점수 75.5점을 찾으면 됩니다. 투철률은 87.775가 되겠네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해당 파일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보완된 투철률을 구했으니까 이 투철률을 대입해서 투철 금액을 산출해야겠죠. 투철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투철률 곱하기 예전 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A값을 더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산출해야 하시는 투철 금액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보완된 투철률을 구했는데요. 몇이었죠? 네, 86.995%, 즉 소수점으로 표현하자면 0.86995가 되겠죠? 이 0.8695를 투철률 부분에 대입을 하셔서 산식을 풀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투철률이 86.745, 87.745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보완을 했기 때문에 투철률이 평소 보던 것보다 많이 좀 올라있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이 산식에서 예전 가격이 4억 5천억 원이고 A 값이 2천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예전 가격 부분에 4억 5천을 넣고 A 값 부분에 2천만 원을 한번 넣어보면 계산을 해보면 3억 9,400, 78,500원이 투철 금액으로 나옵니다. 이때 산출한 금액에 소수점이 붙어 있다면 절상, 즉 상관없이 숫자 상관없이 하나 올려서 투철 금액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행능력평가 점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보완을 하여서 투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보완을 할 때에는 배점 한도 내에서만 보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70점이고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30점이라고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요.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최대 70점인데 내가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이 배점 한도, 최고 한도를 넘어서 71점이나 72점까지 높여서 보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업체가 어떤 공고에 투철을 하려고 했는데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누가 봐도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차피 적격심사 점수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고에 투철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투철 금액으로 부족한 점수를 보완을 하면요, 낙찰 하한가에서 당연히 멀어지게 되겠죠? 저희가 아까 산식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투철률이 보통 만약에 87.745라고 했는데 점수가 부족해요. 막 20 몇 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87.945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투철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산출되는 투철 금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낙찰자를 구할 때에는 이 낙찰 하한선, 낙찰 하한가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구하게 되는데 이 낙찰 하한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금액으로서 낙찰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입찰 가격 점수로 보완을 하려면 배점 한도 내에서만 보완이 가능하고 또 낙찰가에서 이렇게 너무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 점수 부족 시에 흡찰률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가셨을까요?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가격 점수별 부족한 투철률 보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다가 파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적격심사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적격심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여기 전자입찰교육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파이팅!